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마다 많은 후보가 자신만의 다양한 공약을 들고 선거에 나옵니다.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느덧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2월 3일부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장애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단위 지역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또한 이날부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이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고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1 홍보가 가능합니다. 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SNS 계정을 이용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고 5개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본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가능하던 선거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도 가능하지만 집회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불가합니다. 중립기관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월 3일 본투표 날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3가지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정책과 닿아 있는 선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선거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을 비롯한 12곳에 승기를 꽂았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권이 최대 승부처로 본 수도권에서도 유사한 결과였는데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3석 중 2석을, 기초단체장 66석 중에 46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받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허니문 효과가 관건인데요. 다만 정부 정책 심판의 성격이 짙을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달라지는 정치적 구도도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천 경쟁이나 당내 갈등 과정에서 표심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제3정당의 약진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이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지역구 재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우세했던 지역이 불리한 지역이 되거나 경합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지역 민심입니다. 지역 소멸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는 균형 발전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약들도 표심을 흔들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 청년 유권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지역의 미래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양주 옥정 물류창고 2부지에 대한 사업 취소와 용도 변경이 추진됩니다. 양주시는 최근 시행사,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등과 양해각서를 맺고 사업 취소와 주거 용도 전환에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원활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물류창고 반대추진위원회 운영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양주 물류창고 2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부지와 함께 건립이 계획됐다가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 2024년 5월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의정부 고산동 아이 돌봄 시설 클러스터 시범 사업이 이르면 2월 말 착공합니다. 의정부시는 사업을 위한 공사 발주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아이 돌봄 시설 클러스터는 의정부시와 LH가 함께 조성하는 통합 아동 돌봄 시설로 LH는 시설 설치를, 시는 통합 운영을 맡게 됩니다. 시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어린이 도서관, 실내 놀이터 등이 들어서는데요. 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에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1,400만 도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지라며 도시와 농어촌,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민생을 챙겨왔다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 국가 도약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 4.5일제와 간병 SOS, 기후보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앞장서 열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이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2026 연천 구석기 축제 참여 부스 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소재 단체 및 기업인데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모집 분야는 총 4개 부문으로 관내 기업 및 단체를 알리는 홍보 부스와 지역 특색을 담은 로컬 푸드 부스, 연천 지역 문화와 연계된 기념품 판매 부스 등인데요. 이번 모집은 연천군의 우수한 로컬 푸드와 문화 콘텐츠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올해 연천 구석기 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5,000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지난 한 달 심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664건을 추가 결정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결정건이 모두 35,909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까지 협의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4,898호를 매입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정책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만에 상설 조직으로 출범한 공급본부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포함해 공공, 민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합니다. 본부는 택지 개발, 도심 공급,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정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책임집니다. 또 4대 공공기관과 협력해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전 단계를 집중 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내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6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는 광주 초월과 화성 황계, 고양 관산, 포천 신읍 등 4곳이 새로 선정돼 배수펌프장과 하천, 우수관로 등을 복합 정비합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는 용인과 파주, 연천 등 5곳이 신규 대상지로 포함돼 국비 346억 원이 투입됩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는 의정부 산장 연립을 비롯해 광주와 연천 등 4곳이 새로 선정돼 사면 정비와 낙석 방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재해 예방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시군이 함께 참여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그동안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공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적인 돌봄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화성과 안성, 이천에서 시범 시행한 뒤 참여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의정부 신곡동에 위치한 북부사무소에서 1차 이전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이곳에는 연구원장 사무공간과 직속 3개 부서가 자리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전체 직원 200여 명 가운데 35명이 의정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경기연구원 이전은 경기도 정책 연구 기능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라며 향후 통합 이전 논의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대출 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줍니다. 신청은 경기 민원24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4만 6천여 명에게 모두 35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양주 해암사지박물관 기획 전시가 내년 3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지난해 6월 개막한 나의 얼굴은 전시는 해암사지 유물 중 온전하지 않은 조각에 주목했는데요. 양주시는 관람자들이 파편 속 흔적을 보고 스스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천군이 2026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과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 194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군은 2025년에 이어 국가균형발전 사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추가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올해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으로 청산면 장탄리 안전한 마을도로 개선 사업과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평화 가로경관 개선 사업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가 의정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비닐 트랙을 설치했습니다. 비닐 트랙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400m 구간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구성됐는데요. 한파에도 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기실과 인조잔디 등 기본 편의시설도 마련했는데요. 비닐 트랙은 오는 2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포천에 교육과 돌봄, 여가를 통합한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포천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으로 소읍 태봉공원 안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돼 최근 공식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포천시는 영유아 돌봄부터 성인 평생학습까지 한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